이번에 참 소개해드릴 분은요. 슬픔과 이별을 노래로 표현한 분입니다. 정말 어떤 분인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참 잘해야 되지. 좀 못한 게 좀 아쉽더라고요.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나 오늘 밤 경건하게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돌아가신 어머님께 불효한 채 뉘우치네. 들려주오 다시 한번 어머님의 자장가를.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그립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노래 제목도 그렇고 엄마 너무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어떤 사연이 있는 거예요? 네, 이광기 씨의 어머니가요. 2년 전인 2019년 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이광기 씨는요.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게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생전에 이광기 씨의 노래 부르는 모습을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아이고. 그래서 그런 기억을 추억하고 싶어서 이 곡을 어머님의 자장가를 선택했다고 했고요. 노래를 마친 다음에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요. 아이고. 정말 저분이시군요. 잘했다. 네, 안아주셨을 것 같다라고 말해서 세상에. 먹먹함을 안겼습니다. 사실 하늘에 계신 또 어머니께서 흐뭇하게 또 보이스킹 나오신 모습을 아마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근데 유인경 평론가님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기억하실 거예요. 이광기 씨가 참 10년 더 된 걸로 기억하는데 세상에 아들을 잃었어요. 아들을. 그렇죠. 그게 2009년입니다. 지금 코로나 열풍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엄혹하게 닥치고 있지만 신종플루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창졸간에 아들을 잃어서 슬픔이 너무 커서 아들의 사망 신고조차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근데 그걸 지나다 보니까 취약 통지서가 와서 아이고 사망 신고를 못 하다 보니까. 네, 예비 통지서가 왔어서야 아이고 세상에. 그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참담했다라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기도 했었습니다. 자식을 보내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이광기 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이 이제 우리 아이 기일인데 2009년에 이제 우리 아이 그렇게 천국에 보내고 그러나서 이제 하루하루가 다 힘들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10년도에 IT에 지진이 일어나서 저도 그때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IT를 가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난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세상에 너무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그리고 저들에게 뭔가 희망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좀 찍자.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을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죠. 참 가슴이 아파요.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마지막 얘기 중에 셔터를 누른단 말은 사진을 찍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그렇죠.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사진을 찍는다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희망의 정서를 나눠주고 싶다고. 직접 찍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광기 씨한테는 또 아들의 사진과 관련된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광기 씨 아들이 2년 동안 필리핀에서 유학을 했었거든요. 그 어렸을 때. 우리나라로 와서 엄마랑 같이 시내로 나갔는데 그 아역 배우 캐스팅하는 분한테 길거리 캐스팅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광기 씨 아들이라는 걸 모르고 그분이 명함을 줬는데 나중에 이광기 씨의 명함을 받아보니까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연락을 취했더니 그쪽에서 이광기 씨 아들 프로필 사진을 찍고 싶다고
그래서 겸사겸사 만나가지고 아들 프로필 사진도 찍고 가족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네. 그때 찍은 프로필 사진이 결국 영정 사진이 됐다고 그렇게 또 아픈 심경을 전했습니다. 저 심정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떠나보내면 사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정말 100배, 10배, 100배, 1000배 바쁘게 살아 잊고 사는 거잖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광기 씨가 실제로 정말 바쁘게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본업인 배우 활동뿐만이 아니라 사진 작가부터 나눔 기획자, 설치 미술가 또 미술품 경매사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네. 특히 최근에는 또 작가로 변신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이 세상을 떠난 아들의 이야기와 그 후에 슬픔을 극복한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신 건데요. 네. 이 이광기 씨는 아들을 떠나보낸 건 슬픔이지만 그걸 슬픔으로 놔두면 더 슬퍼질 것 같았다. 나중에 하늘에서 아들을 만나면 박수 받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네. 이 책을 쓰면서 아들 생각 정말 많이 하셨을 텐데 그게 또 치유의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이광기 씨가요 다재다능하네요. 이른바 엔잡러라고 불리는데 앞서 보세요. 뭐 본업인 배우도 있고요. 보세요. 설치 미술가, 미술품 경매사, 사진 작가, 사진도 앞서 보니까 선배 배우인 박원숙 씨도 찍어드릴 정도면 정말 수준급이란 얘기겠죠. 나눔 기획자, 정말 일반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은 하나하나 제대로 하기도 힘든데 4개를 다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자 같은데 정말로요. 누군가에게 이 선행을 베풀면서 또 따스함을 베풀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마음을 좀 달래시기를 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기 씨 앞으로 또 왕성한 활동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분도 누군가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 사무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먼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엄청난 가슴 아리를 했고 방송 나와서 매번 어떤 프로에 나오면 눈물 흘리고 이런 것이 내가 너무 애처롭게 보이더라고요. 애처롭게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는 그만 좀 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뭐 잘 되기를 기원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 봐. 아마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 봐. 영원히 내가 사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노래만 들어도 김동현 씨가 여전히 혜은이 씨에 대해서 미안함, 그리움, 사랑, 애정 정말 다 담겨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예, 여러 가지 정서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혼 후에 혜은이 씨가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 김동현 씨가 화환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 화환에 친구 김동현, 와. 끝없는 멋진 날개짓 이렇게 아이고. 써서 보냈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김동현 씨 휴대폰에 혜은이 씨가 나의 태양이라고 저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김동현 씨가 이혼했어도 혜은이 씨는 여전히 나한테 태양이라고 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혜은이 씨한테 연락을 안 한다고 합니다. 왜요? 메시지를 딱 한 번 보냈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아, 메시지 딱 한 번 보내고 세상에.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연락을 안 하는데 아들한테 혜은이 씨 근황을 들어도 내색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마 추정컨대는 혜은이 씨한테 확실하게 거리를 지키는 게 혜은이 씨에 대한 배려다. 아마 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안진용 기자님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혜은이 씨와 김동현 씨가
이혼했다 이 소식 들었을 때 정말이야 이랬던 분 많으셨어요. 네, 90년대 당대 최고의 가수와 배우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고 일남 일녀를 두고 알콩달콩 살아왔는데 30년 만에 파경 소식을 전해서 많은 일에 충격을 야, 줬었죠. 30년이면 진짜 강산이 3번이나 변할 시간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정말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왔는데 무엇보다 김동현 씨의 사업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200억 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아이고. 그 빚을 고스란히 혜은이 씨가 갚기 위해서 원치 않은 이 밤무대 활동을 포함해서 돈만 준다고 하면 어디서든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가 방송하고 싶은 곳에는 정말로 하고 싶은 건 할 수 없었다고 하고요. 네. 그런 혜은이 씨의 모습을 보면서 김동현 씨는 생각이 든 거죠. 이제라도 좀 편안하게, 좀 자유스럽게 살길 바란다고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혜은이 씨도 그런 남편의 입장을 이해한 뒤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200억이라는 거액의 빚을 갚기 위해서 혜은이 씨 정말 내로라 하는 가수잖아요. 무대를 고르는 거 그리고 행사를 고르는 게 사치였다고 느낀 거예요.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갚기 위해서 빚을. 정말로 그런 상황에서 워낙 이 부부가 인꼬 부부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정말로 이 이혼 소식 알려졌을 때 안타까움을 정말 금할 수가 없었는데 왜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김동현 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단호하게 몇 번 거절했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해서도 안 될 일이고 참아봐라. 곧 잘 될 것이다. 하나를 처리하고 하나를 또 시작하고 하나를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숨기게 되는 거예요. 집에. 본인 당사자는 왜 같이 사는 부부가 숨기면서 세상을 살아가느냐. 본인이 너무 힘겨워하고 내 자신도 너무 힘겹다 보니까 내가 이거는 더 있다가는 진짜 혜은이 씨가 정말 이런 말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 느낌에는 그래서 이제 그만 여기서 청산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가 선을 그었던 거죠. 사실 두 사람의 이혼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당시에 각종 루머도 많이 떠돌았어요, 진짜. 위장 이혼을 했다라는 루머가 많이 떠돌았죠. 왜냐하면 저 두 커플은 쇼윈도우 부부,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만 굉장히 다정한 부부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게 주변에 다 자자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동현 씨 말씀대로 본인은 자꾸만 이렇게 수습을 하려고 일이 커지는데 이건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혼한다라는 마음으로 이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동현 씨가 말하기를 30년 이상 살았고 연애계 세월이 얼만데 위장을 하고 감추고 숨기겠느냐. 아니다. 진짜 이혼했다. 더 이상 억측은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안 좋은 소식에 이러쿵저러쿵 근거 없는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거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근절돼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실 박성배 변호사님 30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된 혜은이 씨의 속도 속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혜은이 씨는 김동현 씨가 이제 다 내려놓고 편하게 살아봐라고 했을 때 이혼을 하면 저 사람도 더 이상 불안 속에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혼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지만 막상 이혼을 하고 보니 너무 힘들었대요. 힘들고 참담하고 인생의 자괴감도 들고 패배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조금씩 극복하고 서로에게 행복을 빌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는 애정과 그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재결합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면? 다들 뭐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재결합 가능성은 본인들이 현재 상태로 사람 일이란 뭐 다음 주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아껴줬기 때문에 해서 재결합 가능성 없다고 했고 각자 부부가 아니라 정말 좋은 친구로서 우정을 지키라고 했고요. 뭐 텔레비 프로에 이제 같이 나왔던 박원숙 씨가 지금이 아니라 한 10년 지나서 또 재결합할 마음이 없니? 그랬더니 혜은이 씨는 당장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직까지도 그 상처를 서로 다 다듬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유진 아나운서 당분간은 서로가
혼자의 길, 서로의 길을 걷는데 익숙해야 되는 시간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김동현 씨는 옛날에는 좀 제멋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단계적으로 계획을 갖고 살아야겠다면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는 삶을 꿈꾼다는 제2 인생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배우로 복귀를 하실 예정이에요. 내년에 개봉 예정인 영화 영웅들의 눈물에 캐스팅이 됐다고 하고요. 네. 혜은이 씨 또한 이제는 마음의 평정심을 되찾았다고 밝히면서 요즘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신곡인 괜찮다를 발표하면서 지금은 첫 온라인 콘서트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두 분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바람이 꼭 실천되기를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